네, 반갑습니다. 그 앞에 이제 예술에 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 사진, 노동 좀 긴장되죠. 저도 좀 생뚱맞습니다. 그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입장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노사정이 마지막으로 모였을 때 모습인데 가운데가 당시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 옆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위원장입니다. 그 옆에는 정경영 경총, 경영자 단체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서 있지만 머릿속엔 생각이 얼마나 다를까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과 고용돼 있는 분은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 문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수배전단이거든요. 인상 차이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노동자풍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여기 뭐 혹시 교사가 계시면 교사풍 써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요즘 아파트에서 청소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환갑 넘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복도 청소하고 계신데 엘리베이터가 닫히면서 젊은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이 들렸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본 얘기입니다. 짐작하시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노동자 된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라는 단어를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인권의식이 발달된 선진국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아직까지 이런 생각은 못하는 사회인 거죠.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가 있죠. 요즘 뮤지컬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파업하던 광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런던의 왕립 발레학교에 면지업 시험 보러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면지업 시험 다 끝나고 나가려고 할 때 왕립 발레학교 총장이 그 영국 사회 최상류층 인사죠. 광부 학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뭐라고 했을까요? 파업에서 꼭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프랑스 영화입니다. 집에 좀 늦게 온 딸과 엄마가 하는 대화가 나오는데 딸이 노동자들 파업하는 바람에 길이 막혔고 아주 난리 났어요. 불평을 하니까 그 엄마가 딸에게 타이릅니다. 여긴 미국이 아니야.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불평하는 건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자본주의. 그 미국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노동자 파업을, 노동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야, 저 교양 없고 좀 천박한 사람이다. 이러한 정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영화에서 그런 장면 2개만 모으셨겠죠.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부대사가 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여론이 파업에 대해 이해심을 보이는 편입니다. 파업권이 필수적인 사회 권리라는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혔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를 문제함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해서 그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성 불가침이라고 공무원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도 노동자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 한국 사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기 헐리우드라고 써 있죠. 작가 노조가 파업하는 모습입니다. 시나리오 쓰는 작가들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작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영화 배우들이 시상식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작가들이 없다면 배우는 레드카펫을 밟을 권리가 없습니다. 한 명도 오지 마세요. 정말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주인공들이 마녀가 사는 큰 성에 이제 왔는데 정문에 경비가 들여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 경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우린 노조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불이익한 일을 당하진 않습니까? 그 경비가 반색을 하면서 들여보냅니다. 한국 사회는 그 반대입니다. 전 노동자 방문하는 게 저의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이제 공장에도 물론 노동조합이 있지만 큰 대형 빌딩에도 노동조합이 있고 그 안내하는 곳에는 이제 도우미들이 안내도 해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근데 경비 아저씨나 그 도우미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친절하게 물어볼 때 신분증을 꺼내면서 노동조합에 왔습니다. 대개 얼굴에서 웃음이 싹 가십니다. 굉장히 경계 눈빛으로 봅니다. 자신도 노동자이면서 노동조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오히려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죠. 자, 상당히 노동조합, 노동운동에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의 노동자 인식은 어떨까요? 자, 이 사람 또 나왔습니다. 직책이 부대사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부대사도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노동자로 생각한다는 뜻이죠.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 회장입니다. 요즘 핀란드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 나라의 교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핀란드는 교원노조와 교장협의 사이가 아주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장들은 다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나도 조합원입니다. 유럽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말하자면 전교조에 가입한다는 거죠. 영국에는 교장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교장이 자신을 스스로 노동자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선진국에는 경찰 노동조합도 대부분 있습니다. 소방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소개할 노조는 뭘까요? 경찰 노조, 소방 노조, 혹시 군인 노조?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의 군인 노조가 활동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어떤 걱정이 됩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경찰까지 노동운동하면 치안은 누가 지키나? 소방관들까지 파업하면 불은 누가 끄지? 군인까지 노동조합 활동하면 국방은 누가 지키나? 우린 그런 걱정부터 됩니다. 그러면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른 지역의 나라들이 저런 노동조합 합법화할 때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지금 우린 저걸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군인노조가 파병에 반대했습니다. 독일 청년들의 귀한 목숨을 미국을 위한 총알바지로 내보낼 수는 없어. 의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비리 혐의가 있는 사령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군인 노동조합이 활동하면 군대가 청렴해져요. 프랑스에는 판사노조, 변호사노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노조가 있다는 말은 곧 판사들이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이 프랑스까지 가서 활동할 때가 있는데 찾아와서 법률 자문해주는 노동조합이 판사노조, 변호사노조더라.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문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대학 다녔다고, 대학원 공부했다고, 직책이 과장, 부장, 팀장이라고 노동자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한국도 서서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진 5개국 학교 노동교육 실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는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인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보고서 부피가 400쪽이 넘습니다. 제가 이걸 수업할 때 보조 교재로 활용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 문제를 철저히 가르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도 안 됩니다.